용산공원과의 접점은 한 2011년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제가 문화재과에서 한양도성 등재하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 한양도성 말고 서울에서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이나 또 세계기록유산에 좀 등재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는 업무까지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용산공원도 세계유산에 등재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발굴이 돼서 그때 이제 용산공원과의 접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공원에 관한 자료들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참가하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용산공원에 대한 이런 아주 기초적인 학술 조사가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시에는 공원이다 보니까 주로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용산공원을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인 맥락, 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또 하나는 용산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용산 기지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용산 기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한국 조선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공간인데, 거기까지의 맥락은 중단이 되고 용산 기지로부터 출발하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용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용산구 후암동,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삼판정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그 삼판정에 삼판소학교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이제 그 패망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1983년도에 학교 학생들이 동창회보를 낸 자료가 있어요. 그 동창회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협정, 그러니까 오늘날 청파동에 살았던 한 일본인 학생이 일본 경찰을 굉장히 좀 나쁘게 평가하면서 자기 친구 할아버지가 이제 3.1운동 때 만세를 하러 갔다고 굉장히 구타를 해서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죄가 없는데 할아버지를 구타한 일본 경찰들을 굉장히 욕을 하면서 그 기억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려우면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시기에는 이제 저는 역사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친일이나 반일, 내재적 발전론, 또 아니면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 약간 이분법적으로 좀 접근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그 후암동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하겠다. 또 용산이라든가 용산공원을 이해할 때는 그런 관점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관점, 요즘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공공역사,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자체를 연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주변 지역, 구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용산공원 주변에 오래된 이제 마을들, 고강동이라든가 동빈고동, 서빈고동,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답사도 해오고, 또 이제 소소하게 좀 연구 성과들을 조금 내기도 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일본인 친구 2사람을 만나게 돼서 같이 답사를 다니면서 좀 용산구역 외부 지역을 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답사를 하고, 그 사실 식민지였던 그 시공간을 같이 보면서 한국 사람이 보는 관점과 또 일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일단은
이 굉장히 평행선에서 좁혀지지 않은 이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마주보면서 쉽게 좁혀질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마주보는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아직 이제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2025년도에는 같이 답사한 성과들을 좀 책으로 묶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이 세계유산으로 좀 주목을 받게 되고 이제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이미 이제 추진하면서 그 외에 서울이 갖고 있는 좀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용산공원이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가 아주 그 동결된 대표적인 곳이라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가치, 또 건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고 가치가 있다라고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7월 달에 이제 용산공원의 세계유산적인 가치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학술 대회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런 학술 대회를 했던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문화재과에서만 이렇게 세계유산 등재를 좀 이제 뭐 밀어붙이다시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용산공원에 대한 이런 주목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전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과 시장님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토론회 같은 형식의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져 가고 있던 시기라서 학술 대회까지를 하면 조금 더 대중들한테까지도 또 시민들한테까지도 조금 더 널리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학술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그 해에 한 9월 정도인가에 사실 좀 업무가 바뀌게 돼서 무형문화재 업무를 또 좀 하는 걸로 좀 업무가 바뀌게 돼서 그 이후에는 이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업무를 좀 맡지를 못해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용산공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조금 추진하지 않는 걸로 좀 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용산공원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의 소유가 있는데 등재 추진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적인 가치가 사실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등재를 언젠가는 뭐 누가 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용산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먼저 해봤는데, 저는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 그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또 치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공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멋지게 서 있고 이런 공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원은 공간적으로는 그런 공원이지만 뭔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녹아 있는 공원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용산공원이라는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이 사실은 공원의 결과물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지역과의 연결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다양한 관점으로 풀 수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성과 역사성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조금 충분히 규명이 되어야 다양한 상상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은 좀 취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되는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그런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조금 미래에 이 공원을 사용할 사람들의 관점을 지금 최대한 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넓은 잔디밭과 푸른 하늘과 또 울창한 숲과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또 거기서 뭐 아주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냥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공원이 되기 전에 거기에 사실 용산공원에 담긴 시간이라든가 공간의 축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렇게 평화롭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거기에 시간과 공간의 축적을 담고 그것이 미래 세대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지금은 또 하나의 문제는 용산공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핵심 축이 국토부라고는 하지만 그런 핵심 축이 주변 관계된 기관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의 네트워킹이 이렇게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아주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엄격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고려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주축이 있고 거기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조금 더 체계적인 이런 구조를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미래 세대에서 이제 미래 이 공원을 이용할 사람들의 관점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담는 작업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